안녕하세요. 어머, 깜놀랐어요, 저. 오늘 우리 방송 처음이라 제가 그냥 설명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례를 했네요. 스릴이 있는데요, 막? 아, 그래요? 예, 막 스릴 있어요. 막 깜놀. 오늘 주제가 얼마나 핫한 주제가 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스릴 있게 하세요? 우리 여기반 우리 이제 항상 매주 그 금요일이 이제 2시에 그 다문화 방송을 했는데 오늘 시간 조금 늦춰서 6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근데 그렇구나. 이제 지금 오늘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냐고요? 우리 진짜 중요한 소중하신 분을 한 번 지금 모셨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 이예린이고요. 이 성함은 이 북한에서 방송 활동도 하고 기자. 그러니까 아나운서와 기자를 같이 겸하고 일을 하셨잖아요. 현재 여기서. 현재도. 현재 여기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잠깐 본인 소개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유북한 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개원 방송을 조그만 그 놀세 예린 TV 지금 하고 있는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여의도판에 놀러 오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긁어낼지 제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왔거든요. 네, 오늘은 우리 그 회장님께 지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왜냐면 사실 귀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재밌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꿈 같은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여태 이제 우리 보면 그 탈북민들이 좀 방송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그 기본적인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만 하고 갔는데 오늘은 그걸 뛰어넘어서 방송도 했고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이제 쏙쏙들이 찰대로 끼워진 방송을 했는가 보네요. 재미없는 거구나. 그렇지. 나 그냥 방송 진짜 그냥 재밌지.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여의도판이 좀 새롭게 좀 우리 이예린 우리 아나운서 기자 해서 이제 좀 변화하려고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넓은 지대로 탁 뛰어든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매주 이제 금요일 날 기대해 주세요. 금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야 저희가 방송이 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길을 이만큼 해서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요즘에 부동산 많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부동산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제가 북한에 안 있었기 때문에 과연 북한 부동산 집 어떻게 딱 여우 또 말을 하려면 또 엄청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엄청난데요. 그래요? 북한의 부동산은 이 대한민국하고는 완전 천지만별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어떤 부분이? 그게 그전 옛날에는 고난의 행군 들어서기 전에 이전에는 북한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다 국가에서 이렇게 배송을 해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게 누가 회사에 들어왔다게 되면 집을 줘요. 넌 이 집에서 살아라. 이게 회사 집이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이 모자라면 지어서 또 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전 옛날에는 내 집이란 게 없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떠나면 무조건 내놔야 되는 집이라 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세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 회사 자체도 운영하는 자체가 자재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드니까 제대로 운영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돈 받고 남한테다가 팔고 다른 데로 나는 이주해서 간다던가 아니면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남의 집에서 이렇게 뭐 월세살이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서 제가 고향이 함흥인데 함흥에서도 집값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칸방이면서도 조금 큰 집은 북한 돈으로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두 칸, 세 칸짜리 그런 아파트 그런 거는 무슨 한 300, 500 이렇게 돼가 한 1,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고 가격이 이제 천지만별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내 집이라고 팔 수 있는 게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라는 거. 그 이전에는 부동산이란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돼요. 없어요. 그리고 집이 이제 내 집이라는 거 그거 하는 게 집 입사증이라는 게 요만한 게 있어요. 입사증. 우리 권리 등기증하고 우리 여기 내 집이라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두 개가 돼서 이렇게 딱 접은 모양 딱 그만한 거. 새파란 그런 게 그 입사증이라고 있는데 그 입사증에 이름이 있으면
그 메토라는 게 있어요. 어느 아파트 메토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아파트 내 집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팔 때는 입사증에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만 원래 있던 내 이름을 쫙 지우고 새로 들어온 이름만 쓰면 끝땡. 예. 우리가 알기로는 그 북한에는 그냥 내 집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고난행군 지나면서는 괜찮아요. 지나면서. 예, 팔고 사기도 알고. 대부분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수는 다 달라요. 여기도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특히 다른 게 시내하고 그 농촌하고 평수가 또 달라요. 그 집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집이 다 저 올라와 있네. 저거예요? 네, 입사증 맞아요, 저거. 맞아요, 사실 저 허가증 있잖아. 처음 보네. 진짜요? 예, 입사증 여태 맞아요. 우리가 북한 방송 탈북민들하고 방송해도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본인 소개하고 어떤 활동하는지 뭐 어떻게 앞으로 활동하는 거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시 거기를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요? 역시 이 기자 생활도 하시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그렇게 방송합니다. 네. 농촌 같은 데는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농촌 집들이 가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런 집들도 출입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주방하고 거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안방이 있고 또 방이 또 따로 하나 있고 뭐 이게 방이 3개, 4개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근데 북한 집은 어떻게 되냐면요. 출입문 들어오게 되면 출입문 여기 딱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에요. 여기를 올라가면 그 우리 말하는 안방, 큰 방, 거실이자 안방인데 여기는 TV도 있고 모든 가구들이 여기 있어요. 이불장만 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게 되면 거기가 이불장, 옷방은 이불장을 넣게 나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사람이 한 2명만 그 뭐 신랑 신부가 결혼식했다 하게 되면 옷방에서 따라져 오거든요. 예, 딱 2명만 누울 수 있는 그런 예, 자리.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한 방에서 지냈잖아요. 한 방에서 지내면 애기만 드는데 조금. 그쵸, 궁금하죠. 한 방에서 지나면 한 방에서 어떻게 지내지 하잖아요. 예. 아빠 눕고 엄마 눕고 언니가 눕고 동생이 눕고 이렇게 쫙. 근데 이불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덮고 그 다음에 뭐 그 언니는 따로 덮고 남동생하고 또 형님은 또 같이 덮고 이불만 다르게. 이불만 여자하고 남자하고 따르게 덮고 그리고 엄마 아빠만 같이 덮고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그래 다 자라 잘 자라 하고서는 그냥 다 자요. 근데 뭐 철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아따 이제 철이 들어서 애들이 철이 오늘 북한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서 네, 시골 같은 예, 부부간이 있는데 아들만 셋인 집이 있는 거예요. 아들만 셋. 아들만 셋. 그런데 연년생으로 그 1년, 2년 차이를 하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 큰 형하고 작은 형하고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게 동생은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게 4학년인가 됐었어요. 중학교 딱 올라오기 민박이 됐었거든요. 아따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아빠하고 지금 밤에는 다 자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새벽에 있잖아요. 애들보다 빨리 깬다고. 애들보다 빨리 깬다고 일어나서 탁탁 남편이 신랑을 건드려, 남편이 와이프를 건드려 가지고 지금 부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둘이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엄마가 아빠가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하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막 엄마한테 뭐 어떻게 해서 막 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머리를 뚝 때리면 이 새끼 누워자 그런 거예요. 이 새끼 딱 누워자 하니까 얘가 쑥 누울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형이 봐라 이 새끼 내 누워서 뭐라고 했잖냐. 누워서 뭐라고 했는데 왜 일어나다 보다가 머리통 하나 얻어맞느냐고. 근데 엄마들은 또 그 아빠는 그냥 빨리 끝냈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북한에는 정치 이야기는 못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농담처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낮에 그 말이 엄마고 아빠고 나서 어제 저녁에 내 결세 마누라하고 하다가 세상에 우리 아들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은 사람이든 안 겪은 사람이든 간에 야, 그 말은 맞지. 다 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정도로 북한의 부동산 집 자체가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구조 자체가 평수도 크지 않아요. 평수를 제가 대한민국 평수를 보게 되면 한 집이 17평 정도, 예, 한 17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7평. 예, 17평 정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지금 국민임대를 받아서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가 한 17평 되는 집이 거실이 조금 크고 작은 방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보게 되면 한 17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예, 예, 북한에. 큰 집은 평수가 좀 크죠. 한 30평이나 뭐나 방이 막 2칸, 3칸 되고 이러는데 여기서처럼 거실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공간이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이 집들 욕심이 흔한지 좀 집이 커. 난 대한민국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거실 있잖아요. 손님들 딱 들어서 손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자식들이나 손님들이 왔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잔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 막 그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앞에 일이 생각나요. 웃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북한에서 우리 집이 이게 대한민국 집처럼 생겼다고 하게 되면 진짜 부잣집, 잘 사는 집, 간부집, 예, 그런 데가 집에서 산다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진짜 대한민국의 우리 집은 이거 제가 22평짜리에서 살거든요. 지금. 예, 국민대가 좀 평수가 커요. 거실은 와 엄청 커요. 이게 주방하고 조금 붙은데 거실이 엄청 크고 이게 안방도 작은 방도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지금 저희 집을 생각하고 북한을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간부쯤 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집. 근데 다 지금 탈북해 오신 분이 다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착 교육을 받고 딱 나오게 되면 집에 받는 것도 평수에 따라 다 다른데 내가 큰 평수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집을 분배를 할 때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게 쪽지를 써내요. 지역을 써낸단 말이에요. 서울이면 서울, 예, 경기도면 서울이면 경기도? 서울, 뭐 어디면 전주면 전주 써놓게 되면 거기서 집을 이게 그 무작위로 이렇게 배포를 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 넣어주는데 저는 서울에다 신청을 했는데 집 자체는 7개인지 8개, 10개였는데 거기다 신청한 사람이 17명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삐리트 뽑기를 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안 됐구나. 당첨하고 당첨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딱 쟀는데 나는 꽝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당첨된 사람들만 서울에 가고 나는 꽝을 뽑았기 때문에 다른 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또 남은 표수가 있는데 거기서 뽑으래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 가겠습니다 하고 경기도 또 딱 뽑았는데 또 꽝이 나온 거예요. 아우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전주에 표가 딱 2개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주로 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에이 전주나 가자. 전주를 딱 뽑아서 당첨돼서 전주 내려갔는데 에이,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7평, 8평짜리 들어갔는데요. 그게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뭐랄까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야 처음엔 들어가서 딱 방도 딱 요만큼 방이니까. 예, 7평이니까 혼자 살기는 딱 좋죠, 진짜. 근데 딸까지 있을까? 딸은 그 후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7평짜리 그 집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야,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큰 집에 들어가서 하니까 와, 이건 내가 간부된 느낌. 북한에 간부된 느낌 막 이러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왜냐면 우리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탈북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배정되고 그 자세하게 사실 모르거든. 근데 오늘 그렇구나. 이제 약간의 설명해주면 다음에 좀 제대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네 그래야만 그렇구나. 저도 지금 방송해도 다른 분들이 와서 이 탈북민에 대해서 방송을 몇 번 했는데도 여기까지 저도 부동산 내에서는 안 해봐가지고. 요즘에 이게 그 질문은 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대한민국의 집값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지금 아주 천차만차하게 이렇게 뛰어가지고 사실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장가를 안 가려고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20몇 평? 22평.
근데 우리 집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한상적으로 한 상을 가지고 막 이게 내 집이라 하니까 내 집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요즘 저도 이게 뉴스랑 통해서 이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뭐랄까 집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젊은이들이 월세 살기도 힘들고 전세 아니 살기도 개론을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내 집을 말을 못 하니까 지금 내 부인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니 그렇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결혼 그전에는 안 하기 그래도 때문에 이 전세라도 부동산 줄수 정책,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돼야지 잡혀야지 걱정.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떡해. 어쨌든 지금 그 인천이죠. 네. 인천에서 지금 22평 그 사는데 근데 지금 지난번에 오신 이 탈북민들은 집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 집이 없는 거는 집이 이제 그 내가 어디 가고 싶다는데 그쪽 편에 집이 안 안 나온 거, 돼가지고. 안 나온 거. 아. 이제 우리가 인천에 가겠다고 할 때 지금 제가 국민임대 그 신청하게 된 것도 국민임대 내가 들어가겠다고 평수쿤대를 이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까지. 다 이게 나와가지고 집이 비어서 여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순차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순위가 1번부터 이제 쫙 한 50명을 이게 다 추천해서 뽑아요. 그러면 1번부터 해가지고 집이 나오는 순서대로 쫙쫙쫙 대기 번호 해가지고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그전에는 탈북민들이 막 한 번에 나오는 게 막 100명, 200명씩 나왔잖아요. 그러면 매 지역별로 이제 그 하나재단이라던가 통일부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탈북민들에다 임대를 줘야 되니까 여기서 몇 채, 여기서 몇 채, 여기서 몇 채 해가지고 여유를 빼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경우 이거 수미를 뽑는 거 50명까지 뽑는다고 하게 되면 탈북민들한테 이 지역에서 한 5개를 줘야 된다면 5개를 별도로 뽑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줬는데 지금은 탈북민들이 나오는 수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로 빼놓기보다 있을 때 이게 배정해서 주니까, 예, 있을 때 배정해서 주니까 있게 되면 이게 당첨돼서 나간다. 그래서 그 금방 나와서 집이 없어 배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수녀님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지낸다던가 친척이 있으면 또 친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지내다가 집이 나오면 들어 입주를 하고 막 이런 게 막 그럼 이거 한 가지 묻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5월 지금 임대료는 내나요? 어떻게 되나? 안 내고? 임대료 내죠. 아, 내요? 예. 그럼 지금 보증금 없이? 보증금 많이 주죠. 보증금 보증금 다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5년 동안은 국가에서 이제 조금 보호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는데 그동안에는 같은 평수에 20평짜리, 17평짜리라도 다른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보다가 임대료가 조금 싸요. 임대료가 조금 싼데 5년 지나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아요. 임대료를 똑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수익이 없으면 그것도 힘드네. 수익이 없는데 5년 지나서부터는 수익이 있든 없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5년 지났어. 수익이 없으면 그 임대료 내는 게 그것도 부담스럽겠다. 부담스럽죠. 임대료가 지금 제가 저희 아파트가 보증금 들어가는 게 한 3,800, 한 4,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한 4,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 월 임대료를 내는 게 28만 얼마인가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 금액처럼 6천만 원을 만약에 경우면 내가 맞춰놓게 되면 한 달에 임대료가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좀 혜택은 있네. 우리 지금 일반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그저 그런 거 못 얻어. 그러니까 훨씬 더 내야 돼. 그렇게 얻으면은 뭐 정책이 국가적으로 정책이 그 사람들이 장가 다 가지. 근데 그게 그건 신청해서 주택 청약 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구나. 그런 혜택이 있으면 그렇구나. 이게 탈북민이라는 그게 이제 들어가서 하다. 그럼. 그렇구나. 복 속에서 복을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다 그런 정책이 주어진다라면은 그러니까. 걱정 없이 결혼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걱정이 크다랍니다. 근데 이게 집값이 전에도 무슨 올라간다 내려간다 했다가 왜 이게 몇 년 새에 이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상하게 현 정부 들어서 이래. 저는 현 정부 이 지금 우리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부동산 잡겠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잘하는 것보다 더 계속 지금 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잘하느라고 한 게 지금 역수업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한 번씩은 그 어려움을 당해봐야 아 그때는 어떻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게 경험이 하나라도 경험이 없으니까 무작정 집값을 낮춘다고 한 게 지금 역습을 받아서 올라가고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끝나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떡해요. 이게 현장과 이론과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맞춰서 이 실제 현장적 이야기 경험이 부족했다는 그치. 소리. 그런 걸 예. 많이 듣고 이게 정책을 내야 되다 보니까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겠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런 게 정치하는 맞아, 사람들이니까 그냥 욕먹고 그냥 내려라 끌어내리고 그냥 잘해도 욕먹고 좀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이 잘 되길 바라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처음 이렇게 방송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해주실 줄은 몰랐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또 다음 주 금요일 찾아뵈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또 지금 이혜린입니다. 같이 다음 주에 같이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무리 인사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핫한 주제로 제가 찾아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무조건 찾아뵙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자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시다. 네.